김경수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굿모닝. 안녕하세요. 굿모닝. 눈이 또 많이 왔어요. 예, 네. 되게 이쁘지 않았어요? 이쁘게 오긴 하는데, 네. 아이고, 또 눈이 오면은 걱정이 또 한가득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눈 오면 네. 눈 치우는 것도 힘들고, 맞아요. 치면서 다치신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요. 뭐 미끄러져서 큰 사고 날 때도 있고요. 네. 좀 안 좋은 게 많죠. 그리고 그렇죠. 또 내릴 땐 예쁜데, 맞아요. 그 다음 날은 그러니까요. 정말 그 요즘에요, 맨하탄 나가보니까요, 식당마다 그 야외 이글루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예, 예쁘더라고요. 네, 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그 주변도 이렇게 이글루처럼 예. 비닐 같은 거 이렇게 뭐 하나 막이 예. 딱 쌓여져 있으면 예. 사고를 안 당하지 않을까. 미래차가 그렇게 나지 않을까요?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렇겠네요. 네, 네, 네. 그런 차는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조심하셔야죠. 그렇죠. 조심하는 방법밖에 없죠. 맞아요. 네. 네. 눈이 오면은 차 사고보다는 낙상 사고가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차 사고는 많이 안 나는 이유가 네. 눈 오면은 먼저 운전을 많이 안 하고요. 네. 운전하시는 분들은 네. 긴장 바짝 하고 그렇죠. 거리 두고 천천히 운전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차 사고가 네. 제일 많이 날 때가 네. 봄하고 여름이에요. 봄하고 여름이요. 네. 네. 날씨를 타는군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네. 편하잖아요. 날씨도 좋고 그렇죠. 포근하고 네네. 편하고 길도 화창하고 네. 햇빛도 쨍쨍 찌고 네. 그러면은 긴장을 안 하고요. 네네. 산만하게 한눈 파는 운전, 네. 이게 distracted driving이라고 그래요. 맞아요. 영어로. 네. 그래가지고 이제 사고 나는 게 많아요. 아. 네, 근데 반면으로 눈 올 때는 훨씬 네. 덜 와요. 아. 그렇지만 이제 당연히 이제 길이 얼고 네. 요새 이제 요번 주 계속 춥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자, 눈이 왔어요. 네. 네, 눈이 와가지고 눈 치웠어요. 네. 치웠는데 오늘같이 아침에 한 16도 정도 되더라고요. 네. 온도가 네. 뭐 체감 온도는 8도까지 내려가더라고요. 네. 되게 춥잖아요. 그렇죠. 쫙 얼었다가 지금 올 때 보니까는 다 녹더라고요, 길이. 네. 그러면은 길이 이제 물이 이렇게 촉촉이 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밤에 되면 어떻게 돼요? 또 확 추워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또 얼죠. 그게 싹 얼어버린다고. 네. 그럼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은 낮에 운전한 맞아요. 것만 생각하고 네. 뭐 그냥 눈 끝나고 다 치웠으면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 네. 운전하시면 안 되는 게 네. 그 바닥이 검었잖아요. 그렇죠. 물이 거기에 고여가지고 얼으면은 안 보여요. 맞아요. 안 그러니까 보여요. 블랙가이스라고 네. 그러거든요. 그럼 안 보이면은 그 미끄러지면은 빙판에서 운전하는 거 똑같다고요. 아. 그렇게 해서 이제 크게 사고가 나고요. 네. 걸어 다니시는 분도 똑같아요. 네. 집들이 이렇게 깨끗이 치워놓잖아요. 눈도 네. 다 치워놔가지고 매끈매끈해요. 네. 근데 낮에 따뜻해가지고 눈이 녹으면서 물이 살짝. 잔디에 이제 물이 싹 고여가지고 네. 미끌미끌하게 되면 네네. 아침에 출근길이라든지 아침에 이제 싹 얼었을 때 많이 넘어지세요. 아. 네, 그러면 이제 넘어져서 네. 안 다치면 다행인데 아이고 창피하라 그러고 이제 끝나면 그렇죠. 되는데 네. 많이 다치시요. 그러니까 다치는 네. 분들 많이 보셨어요.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네. 팔 부러진 분들도 많이 봤고요. 네. 그러니까 넘어지면 사람들 리액션이 네네. 저 이제 옛날 스노보드 탈 때 네. 앞으로 넘어질 때 뒤로 넘어질 때 어떻게 넘어지는 거 먼저 배웠거든요. 네네. 네, 안 다치게. 네. 네. 내가 보드 타는 것도 아니고 네. 이제 걸어 다니다가 이제 그렇게 되면 네.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렇죠, 그냥. 팔로 먼저 잡는다고요. 네. 땅을. 네. 그러면 이제 팔목, 뭐 네. 손목, 네. 팔 이런 데 이제 많이 다치세요. 어깨도 다치시고. 네네. 그러면 쾅 부딪혀 엉치 네. 부딪히면 이제 허리나 이런 데 많이 다치시고요. 네. 정말 골고루 모든 몸이 그냥 무방비 상태로 다치게 되는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낙상 사고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낙상 사고를 예방하는 거는 집주인이 네. 얼기 전에 소금을 뿌려놔야 돼요, 저녁에. 네네. 뿌려놔서 날씨가 추워져도 소금 때문에 이제 안 온다고 땅이. 네네. 그렇게 해놓은 게 제일 좋고 만약에 그래도 넘어지셨다. 네. 그러면은 넘어진 사람이 집주인이나 이런 네. 가게나 이런 네. 데다가 클레임을 해서 보상금 받을 수 있으세요. 아. 보상금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거예요. 왜냐? 네. 집주인이나 가게 주인이 가게 샵 오너가 네. 책임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책임이냐? 잘 관리를 해서 안전을 유지하고 네. 보행자들이 걸어 다닐 수 있게 해줘야 되죠. 길을 네. 만들어주는 게 이제 집주인이나 가게 주인 책임이라고요. 네. 뉴욕시는 또 달라요. 달라요. 예, 네. 뉴욕시는 이뮤니티라 가지고 좀 면제가 돼 있어요. 다 못하니까 네. 뉴욕시가 관할하는 데는 미리 통보가 됐다든지 큰 파돌이 있다든지 미리 통보가 됐다든지 그런 거 아니면은 네. 좀 힘들어요. 좀 힘들지만 이제 집주인이나 네. 가게 주인 이런 분들은
집 앞에 이게 제대로 그렇죠. 안 해놨으면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네. 네. 아니 근데 그 집주인이 꼭 안 치워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계약할 때 좀 미리 살펴봐야 되나요? 집주인이 안 치워주는 곳도 있더라고요. 집주인이 안 쳐주면 안 되죠. 네. 아니 왜냐면 그건 네. 계약하고 상관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게 그 플러싱 같은데 조그만 아파트들 네. 많잖아요. 뭐 3층짜리 뭐 이렇게 조그만 아파트들 있잖아요. 네네. 그럼 거기는 자기가 테넌트가 자기 집을 빌린 것도 아니고 네. 그 유닛 중에 하나를 렌트해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네. 근데 계단이라든지 앞에 이렇게 제대로 안 치우면은 무조건 책임지게 돼 있어요. 아, 네. 집주인이 가까이 살면 모르는데 너무 멀리 살거나 네. 아니면 같은 건물에 거주하지 않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는 집주인 애로사항이지 네. 테넌트의 애로사항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집주인이 멀리 살아도 무조건 하게 돼 있어요. 아. 법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네. 보통 그러면 이제 테넌트하고 약속을 하겠죠. 내가 너 렌트 좀 한 달에 100불 깎아줄 테니까 겨울에 이런 상황이 있으면 네. 소금을 뿌리고 눈을 치워주십시오. 오. 그런 계약이 돼 있으면 몰라도 네네. 그렇게 돼도 네. 만약에 넘어지셨다 누가 네. 그러면은 그 넘어진 사람은 네. 집주인한테 클레임해서 보상금 받을 수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럼 일단 집 앞에서 넘어지면 집주인에게 그렇죠. 클레임을 걸 수 있고 네. 비즈니스 앞에서 넘어졌다면 비즈니스 오너에게 가요? 아니면 건물주에게 가요? 둘 다 가죠. 둘 다요. 네, 둘 다 가서 누구 책임인가 알아봐야죠. 아. 리스가 어떻게 됐는지 파악을 해야 되고 네. 그 테넌트 책임도 있지만 건물 주인 책임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양쪽으로 다 들어가죠.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만약에 너무나 명확하게 집 앞, 비즈니스 앞 이런 네. 경우에는 그 상대가 있지만 그냥 길을 걷다가 넘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때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해요. 네. 빌딩을 짓고 있어요. 네. 그러면 아직 집주인이 없잖아요. 그렇죠. 상가도 없고요. 네. 공사하는 사람이 앞에를 치워놓게 돼 있어요. 네. 사이버가 치워놓게 안 했으면 그 사람 책임이에요. 아. 그 빌딩 주인하고 공사하는 사람 책임이에요. 네. 반면으로 그 리스를 했어요. 네네. 자, 내가 큰 뭐 할까요? 무슨 가게 할까요? 큰 뭐 할까요? 뭐 할까요? 식당을 차려요. 식당. 예, 식당. 좋아요. 요새 네. 식당 네. 하시는 분들 많이 힘드실 텐데 네. 화이팅 하시고요. 네. 저도 빨리 들어가서 편안하게 먹고 싶어요. 네. 그런 날이 오겠죠. 맞아요. 네. 저 식당 운영을 하시려고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 문을 안 열었어요. 네네. 근데 공사가 눈이 오니까 공사하는 사람 당연히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눈이 그쳤어요. 네. 안 치웠어요. 네. 넘어졌어요. 다쳤어요. 네. 그러면은 공사하는 사람도 책임 있고 그 가게 식당은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네. 식당 주인한테 책임 있고 네. 랜더드가 리스상 랜더드도 책임 치우게 돼 있으면 랜더드 같이 책임이 되게 됐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는 네. 그 중요한 거는 네. 눈이 오고 있을 동안에 네. 넘어지시면은 그거는 가게 주인이 책임이 없어요. 네네. 예. 근데 눈이 다 끝이고 네. 치울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게 넘어간 다음에 넘어지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안 치운 사람한테 책임이 가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일기예보가 그만큼 네. 중요해요. 네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그 기록을 봐. 예를 들어서 네. 누가 넘어졌어요. 어제 밤 10시에 넘어졌어요. 네. 그래서 다치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다쳐서 네. 거기서 앰뷸런스 타고 병원을 가셨어요. 네. 기록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고 뭐 부러졌다 기부스하고 이제 나오셨어요. 네. 자, 그러면 10시에 넘어진 게 입증이 돼 있잖아요. 네네. 911 전화한 기록도 있고 그렇죠. 앰뷸런스 탄 기록도 있고.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제가 의뢰를 받으면 네. 그 시간에 눈이 왔었나 안 왔나 집 주인이 그 시간에 치울 수 있는 시간이 있었나 없나 그걸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네네. 자, 파악을 했더니 네. 충분히 시간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네. 왜 그러냐면 어제 내가 알기로 한 4시인가 5시쯤 맞아요. 끝났어요. 4시, 5시에 끝났어요. 네. 그러면은 4-5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안 치웠잖아요. 네. 안 치워가지고 그게 이제 얼어가지고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다친 거잖아요, 사람이. 네.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봤냐? 그 구글 뭐 weather 이런 데 네. 가서 네. 기록을 받는 거예요. 아. 히스토리를 봐서 그 시간에는 눈이 4시에 끊쳐, 이 동네는 눈이 4시에 끊쳤고, 네. 사고 나는 10시에 때는 눈이 안 왔었다. 네. 그러면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네.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넘어졌을 때 그 기록을 남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렇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낙상사고의 제일 단점이, 네. 특별히 한국 분들, 네. 걸어가다 이제 넘어지면 어떻게 창피하잖아요. 창피해서. 아이고, 그냥. 창피해라. 네. 아이고, 창피해라고. 네. 털털털 쳐고 집에 가세요. 맞아요. 집에 가지고 한 2, 3일 후에 있다가 저한테 전화 와서 변호사님 내가 3일 전에 네. 넘어졌는데 지금 너무 아픕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뭘 입증해 놓으셨습니까? 뭐 아무것도 안 해놨대. 창피해서 그냥 갔대. 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요. 네. 넘어지시면은 그 가게 앞에 넘어지시면 가게 주인 부르셔야 돼요. 가게 주인 부르서 너가 청소하는데 나 넘어졌는데
이 앰뷸런스를 불러서 타고 가시든지 네. 그 정도까지가 아니고 좀 그냥 괜찮고 그냥 가실 거면은 네. 그분하고 같이 서서 사진을 찍든다든지 넘어진데 눈 안 치운 거 사진을 찍고 그 사람한테 각서를 받는다든지 뭘 하셔야 돼요. 네, 상황마다 좀 다르겠지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라디오에서 계속 나오는 게 낙상 사고나 사고 나면은 전화 달라는 게 그 이유예요. 네. 그러면 제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집주인하고 녹취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기록을 만들어 놓을 수 있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은 차는 사고 나면 누가 봐요? 경찰이 오죠. 그렇죠. 네. 경찰이 오니까 경찰이 차차차 다 해주잖아요. 요새는 안 해주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러면 이제 사진도 찍고 보험 회사가라는 게 다 있으니까 쉽게 되는데 낙상 사고 같은 거는 이제 경찰이 안 해줘요. 잘. 왜냐면은 누구 과실, 누구 이렇게 부다치고 그런 게 아니니까 앰뷸런스만 보낸다고요. 다쳤으니까. 그러니까 앰뷸런스 타고 가면 그래도 기록이 남는데 그거라도 안 하시면 이제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넘어지시면은 왜 한국 분들은 가게 주인한테 말하기가 좀 껄끄러워가지고 아이고 뭘 그냥 가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난 여기서 넘어졌다. 요거를 이제 좀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사진이라도 좀 찍어주시는 게 도움이 되겠네요. 명함이라도 받아오시고 뭐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사를 하고 백그라운드 설치할 수 있는 기록을 만들어주면 저 일이 쉬워집니다. 그렇죠. 네. 아, 정말 넘어진 분들 중에서 정말 툭 털고 확 가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 뼈만 문제 있으면은 뼈는 잘 아물어요. 뼈도 잘 멍들거든요. 넘어지면 멍이 들더라고요, 뼈도. 그런 건 이제 잘 아무는데 뼈를 붙잡아주는 인대라든지 근육이라든지 게 파열이 되면은 오래 가요. 그리고 이게 파열됐을 때는 못 느끼고 사람이 다치잖아요? 그러면은 몸에서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나와요. 그렇게 되면 아픈 거를 억제시킨다고. 그러니까 잘 못 느껴요. 근데 그게 이제 아드레날린이 딱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그 다음날, 다음날 막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안 아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은 조치를 해놓으셔야 돼요. 특히나 요즘에 그 땅이 좀 얼어 있기 때문에 더 충격이 많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넘어지시면 일단 지금 당장은 괜찮을지 몰라도 일단 기록을 만들어 두시고 그 시간을 적어두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몇 시에 넘어졌고 그 위치도 이렇게 적어놓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적을 수 있는 건 다 적어놓으면 그렇죠. 사진도 잘 찍으시고 그렇게 하셔야죠. 자기 넘어졌을 때 뭐 바지가 젖었을 거 아니에요. 그 젖은 바지를 찍어놓고요. 그러면 내가 넘어졌으니까 바지가 젖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해놓으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제 청취자분들한테 부탁 하나 드리는 게 특별히 연세 많으신 분들,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 저희 부모님도 연세가 많으세요. 제가 제발 부탁, 우리 엄마가 성질이 좀 급해요. 빨리빨리 다니시거든요. 천천히 다니시고요. 베이비 스텝 하셔야 돼요. 이렇게 미끄러울 때는 조금 총총 걸어 다니시고 신발 좀 제발 미끄러지지 않는 트랙션 걸로 잘 되는 거를 신고 다니셔서 넘어지시면 무조건 손해예요. 맞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한번 넘어지시면은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많이 보고 겪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진짜 조금 조심하고 조금만 미리 보고 그러면 안 다치세요. 안 넘어지시고요. 조심하세요. 조심 다니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생활상담 뉴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김동석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 최대 보상의 해결사, 샌더슨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는 신속한 일처리, 최대한의 보상으로 교통사고, 건설 현장사고, 의료사고, 사고로 인한 사망 등 각종 법률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문의 전화는요. 1866-994-4949 24시간 전화 646-808-7375번입니다. 생활상담 오늘은 김동석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주차 중에 이분 차 옆에 불법 정차 중인 차가 있었대요. 근데 이 차를 피해서 후진을 했다가 나오면서 길이 미끄러워서 불법 정차된 차를 들이받으셨대요. 그러면 누구 잘못인지 궁금하시다고. 진짜 죄송한데요. 서 있는 차를 치면은 친 사람이 잘못이에요. 아, 그게 불법 주차돼 있어도요? 그렇죠. 근데 불법 주차를 한 사람은 법을 어겼으니까 딱지를 먹고 그러니까 티켓을 먹고 거기에 대해서는 법을 어긴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책임을 질 거는 있지만 그 주차된 차를 친 차는 무조건 책임이 지게 돼 있어요. 아, 진짜요? 만약에 그 앞을 안 치워서 미끄러워서 받았다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똑같아요. 그래요? 길이 미끄러져서 쳐도 움직이는 사람이 서 있는 차를 치게 되면 움직이는 사람 책임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좀 억울해요. 많이 억울한데 특별히 뉴욕시 이런데 더블 파크하는 거 많잖아요. 그거 피해가다 사고 나신 분도 꽤 많이 봤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 그 더블 파크한 차가 원인 제공은 했지만 피해 안 가는 게 법이에요. 룰이. 좀 웃기죠. 웃긴데 좀 말이 안 되고 좀 억지긴 한데 주차된 차를 치면은 주차된 차는 책임이 없어요. 아, 그렇군요. 티켓은 먹을 수 있겠죠. 티켓은 받을 수 있어도 그렇죠.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군요. 안타깝네요. 안타깝죠. 이 더블 파킹 문제 굉장히 심각하지 않나요? 많이 심각하죠. 저도 한 번 화물 차량이 더블 파킹돼 있는데 그걸 피해 가다가 제 사이드 미러를 탁 부서뜨렸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 없어요. 그 더블 파크한 차에 데미지가 났으면 그것까지 책임을 져야 돼요. 다행히 화물 차량은 멀쩡하더라고요. 다행이네요. 이런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차가 불법 주차를 돼 있어도 운행 중인 차가 이렇게 잘못을 한다는 것. 질문 감사합니다. 눈이 좀 많이 오면은요, 교통사고가 나면 그 현장 보존이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경찰도 더 안 올 거란 말이죠. 그렇죠. 경찰 와도 되게 늦게 올 확률이 높아요. 눈 오고 그런 날에 또 경찰들이 바쁘잖아요. 차 사고도 중요하지만 다른 거 더 중요한 일이 생기면 먼저 가게 돼 있다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늦게 올 수가 있으니까 사고 났을 때 증거물 확보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먼저 안전을 먼저 확보하는 게 제일 먼저고요. 본인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 다쳤는지 먼저 잘 보시고 안 다치셨고 내려서 사진 찍고 있는 상황이면은 차 빨리 옮겨야 되는 건 맞아요. 맞지만 옮기기 전에 빨리 내려서 사진 먼저 찍으세요. 사진 먼저 찍고 사진을 찍을 때는 여러 면으로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봤을 때 사고가 이렇게 났구나. 상대방 차는 이렇게 됐고 우리 차는 이렇게 됐구나. 상대방 플레이스는 이거고 우리는 이거구나. 그렇게 볼 수 있게 어디서 사고 났구나까지 다 찍을 수 있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좀 찍으시고요. 그다음 차를 옮기시면 돼요. 왜냐면은 눈 와서 사고가 나면은 빨리 옮겨야 되는 게 뒤에서 못 보고 미끄러지면은 브레이크 밟고 미끄러지면 그냥 쭉 미끄러져서 계속 대형 줄줄이 이사탄 같이 사고 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사고 나는 게 꽤 많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빨리 옮기셔야 되니까 빨리 사진 찍고 옮기세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도 위험하다 그러면 먼저 옮기세요. 그래도 돼요? 먼저 사람 몸이 먼저잖아요. 아이고, 몸이 먼저잖아요. 그러다가 더 큰 사고 날 수 있으니까 먼저 빨리 옮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스킬먹이라든지 이런 거 찍어도 되니까. 그렇게 왜 그러면은 눈에서 사고 나는 건요. 딴 차가 미끄러져서 컨트롤을 루즈해가지고 사고 날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앞차하고 뒤차하고 사고 나는 게 거의 다예요. 그러면은 눈에 있을 때는 자국이 다 보이잖아요. 미끄러지니까. 그것도 충분하니까요. 빨리 옮기셔야 돼요. 저 최근에 차 8대가 이렇게 줄줄이 사고가 난 모습을 봤어요. 굉장히 큰 사고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 제일 궁금한 건 뒤에서 받은 차가 잘못이란 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 받아서 그 앞에 7대는 맨 뒤에 있는 차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청문회가 되게 중요해요. 이럴 때. 왜냐면은 8대잖아요. 운전자 8명 다 청문회를 해야지 정확히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파악이 돼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이잖아요. 8번이 제일 마지막이에요. 8번이 7번을 쳐서 7번이 6번을 쳐서 6번이 5번을 쳐서 5번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도미노처럼. 그렇죠. 따라라락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1번이 섰는데 2번도 섰어요. 근데 3번은 늦게 보고 2번을 쳤어요. 그래서 1번하고 부딪혀 1, 2, 3 사고가 났어요. 그렇게 사고 난 상태에서 4번이 와서 또 쳤어요. 그러면은 1, 2, 3 사고는 하나고요. 1, 2, 3, 4는 사고가 두 번째 사고예요. 그렇죠? 5번째는 섰어요. 6번째는 섰어요. 7번째는 못 쓰고 쳤어요. 그러면 6, 7 5, 6, 7. 저도 헷갈리는데. 너무 7, 많았어요. 6, 5. 그 다음에 4, 3, 2, 1. 이렇게 해가지고 뭉쳐서 사고가 3번째 난 거예요. 그 다음에 8번째 또 쳤어요. 그러면은 8, 7, 6, 5, 4, 3, 2, 1. 4번째 사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다르잖아요. 그런 거를 파악을 하려면 제일 아팠을 사람한테 먼저 물어본다고요. 자, 당신이 사고 났을 때 확 몇 번 느꼈습니까? 그게 제일 쉬워요. 첫 번째 사람의 진술이 중요하게 되겠네요. 내가 4번 쾅 느꼈다. 쾅 느끼고 조금 있다 또 쾅 하더니 조금 있다 또 쾅 했다. 그러면은
내가 말한 시나리오에 이렇게 됐으면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당연히 남번은 바뀔 수는 있겠지만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한 번만 느꼈다. 그러면 제일 뒤에 사람이 쳐가 가가지고 앞에까지 간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 느꼈다. 그러면은 중간에 뭔가가 사고 났고 또 사고 난 거니까 그걸 또 파악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이렇게 청문회를 해가지고 퍼즐 피스 같이 맞춰야 돼요.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청문회 많이 했어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렇죠. 그럼 이게 내가 1번에 있든 8번에 있든 중간에 있든 그 쾅 소리가 몇 번 겪었는지 그렇죠. 어떤 충격을 겪었는지 이것도 잘 기억을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보통 그 8개 정도 이렇게 차 사고 나면은 블랙박스는 있어요. 한두 명은. 그런 거를 이제 파악하고. 그다음에 경찰이나 소방관이 왔을 때 그렇게 크게 사고 나잖아요. 그럼 경찰, 소방관 다 청문회예요. 그러면 그 과실이 너무 다양하니까 다 청문회. 우리 의뢰인 중 한 분은 눈에 사고 난 게 아니고요. 경주를 했어요. 젊은 애들이 차 세대가. 아이고. 경주를 했는데 멀쩡히 가는 차를 쳐가지고 크게 사고 났어요. 좀 사망까지 갔고요. 불구자 된 분도 있고요. 너무 심각한 상황이네요. 멀쩡한 가족이 그 경주하는 젊은 무심한 애들 무모하게 좀 흥분됐어요. 죄송합니다. 생각만 하면 흥분이 돼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인생이 완전 가족이 완전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청문회를 얼마나 많이 했냐면 16번을 했어요, 여지껏. 왜냐면 입증을 하고 그 원인 제공이나 왜 다치고 이런 거를 다 하려면 청문회 다 해야 돼요. 지금 16번 했어요. 16번. 더 해야 돼요. 그렇게 어떤 복잡한 케이스는 청문회를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렇군요. 와, 이게 교통사고가 하나, 둘 사고 나는 것도 정말 큰 사고지만 여러 번 이렇게 좀 이렇게 2차, 3차 그 교통사고 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또 각별히 기울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눈 오면 이번에 월요일인가 눈 많이 왔었잖아요. 뉴욕시에서 스테이트 오브 에머전시 했어요. 운전하지 말라고. 이센셜 워커 아니고 그 중요한 그런 상황 아니면은 나오지 말라고 아예 경고를 내려버렸어요. 왜냐 이렇게 사고가 나면은 다른 일을 하셔야 되는데 하셔야 될 분들이 뭐 다른 뭐 집도 뭐 문제 있는데 가서 도와주고 이래야 되는데 차 사고 때문에 안 되니까 뭐 나오지 말라고 한 얘기가 그 정도로 사고가 나면은 대형 사고 날 수 있어요. 눈 오면. 그렇군요. 되도록이면 가급적이면 자택에 머무르시는 게 그렇죠. 가장 안전한 예방법. 요새 4x4 많이 타잖아요. 그럼 이제 4x4를 타면은 이 사람 심보가 내 차는 네 바퀴 다 돌아가는 차니까 안전해. Winter's my sports. 눈 오면 I'm having fun. 이런 사람들 많아요. 난 즐길 거다. 그런 사람들이 사고 나면은 이제 대형 사고 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 자신을 너무 믿는 것도 좀 문제예요. 그렇죠. 차를 너무 믿는 거죠. 나는 운전 경력이 이만큼인데 겨울에 아이고 문제 없어. 난 빙판길도 잘 가 이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차 바퀴 4개가 다 미끄러질 수 있어요. 아무리 4x4 해도 미끄러지는 건 미끄러져요. 그냥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믿지 마시고요. 좀 이렇게 경각심해가지고 조심조심 운전하시는 거 요거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김동석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뉴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김동석 변호사, 최대 보상의 해결사입니다. 샌더슨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 오피스는요. 163-07 디파로드 스윗 넘버 101 플러싱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문의 전화 71866-994-4949 24시간 상담 전화 646-808-7375번입니다. 생활상담 오늘은 김동석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 최대 보상 해결사 샌더슨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는 신속한 일처리 최대한의 보상으로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사고, 사고로 인한 사망 등 각종 법률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163-07 디파로드 스윗 넘버 101 플러싱에 위치하고 있고요. 1866-994-4949 24시간 긴급 상담 전화는 646-808-7375번입니다.
네, 이제 다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고속도로 주행 중에 자동차 운송 차량에 도로 계기판을 치어 운영 중인 차의 유리 파편으로 차가 데미지가 있었습니다. 아직 카메라 확인은 안 해봤는데요. 고속도로라 서진 못했고요. 지난 금요일에 발생한 일입니다. 번호판만 알면 클레임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네. 야, 그 보통 앞에 큰 차가 간다든지 트럭이 간다든지 뭐 운송을 하고 있는 차에서 뭐가 튀어나와가지고 앞에 뒤에 있는 차를 치면은 앞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안전 운전을 했어도 그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부품이 튀어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앞에 있는 차 책임이 100%예요. 100%인데 중요한 거는 앞에 차에서 튀어나왔다는 걸 입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앞에 차 플레이트 넘버 있으면은 that's a start. Very good. 잘 돼 있는데 지금 이분 질문 중에 지금 카메라가 있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카메라 체크업을 아직 못 하셨다고 그런 거 보니까 무슨 카메라인지 모르겠는데 블랙박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블랙박스 있으면은 쉬워요. 앞에서 파편이 튀어나온 게 입증이 돼 있고 플레이트 넘버만 있으면은 보험 처리하면 다 되거든요. 전화 주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That's very easy. 근데 만약에 플레이트 넘버가 없으면 그 블랙박스 비디오 이미징이 없으면 그 차가 그 차다. 그거를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파편 예를 들어서 파편 무슨 뭐 사인이 왔다 그랬나? 뭐 하여튼 그런 것 같은데. 유리 파편이라고. 뭐가 와서 이제 데미지가 났잖아요. 그 물건이 그 트럭이 가지고 있는 물건하고 똑같은 예를 들어서 이 트럭 회사가 트럭킹 회사가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갑자기 뭐 생각하니까 안 되네요. 뭐 쇳덩어리를 싣고 다니는 트럭이에요. 근데 그 쇳덩어리 하나가 튀어나가지고 차를 쳤어요. 그러면 그 쇳덩어리랑 그 회사 로고가 붙어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입증이 되는 거잖아요. 플레이트 넘버랑 그 회사 라인 업 프로덕트 물건들이랑 자기가 데미지 난 물건이랑 매칭이 되면 그런 식으로 이제 입증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 앞에 차에서 파편 튀어나온 게 원인 제공이었다는 걸 입증을 해야 돼요. 자동차 운반차에 자동차가 박살이 났습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자동차 견인하는 차인가요? 그러면? 그런가요? 앞에 뭔가 이제 자동차를 운송하는 그런 차량이었나 보죠. 견인을 하고 있다가 뭐를 쳐서 데미지 난 게 본인 차를 친 것 같거든요. 아니에요? 혹시 이런 얘기실까요? 자동차를 어떤 차량이 이렇게 운송을 하고 있는데 운송 중에 사고가 나신 거죠? 자. 이분의 차는 운송 중이었고. 그렇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자, 이 차는 본인 차는 운송하는 차 안에 있는 차인데 재밌네. 무슨 퍼즐 같은데요. 수수께끼 같아요. 자, 운송하는 차 안에 있는데 뭐가 파편이 튀어서 그 안에 있는 차가 데미지가 났다. 제가 지금 퍼즐을 맞춰보니까요. 이분 차량이 운송 차량 안에 있었던 건 맞아요. 근데 뭔가 운송 중에 과실로 인해서 이분 차 안에 그 앞에 그 뭐가 됐다. 보드가 깨진 거죠. 그래서 차량이 파손을 입었다. 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그 운송 차량이 운송하다가 차가 데미지 난 거잖아요. 그러면은 배달하다가 자기 물건 다 데미지 난 거 똑같잖아요. 그러면 운송 차량한테 클레임하면 쉽죠. 그건 쉽죠. 그런 거는 되게 쉬워요. 그냥 그대로 인포메이션 그냥 보내서 난 예를 들어서 내가 차를 샀어요. 차 보니까는 사진 보여주셨잖아요. 허머 아주 좋은 차 같거든요. 허머 내가 진짜 큰맘 먹고 허머를 샀는데 오늘 배달하는 날 와봤더니 데미지가 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판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판 사람이 이 운송하는 사람이 잘못했는지 그 차 실었을 때 잘못했는지 그거는 걔네들이 파악할 문제고 계약은 산 사람하고 판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계약은 내가 돈을 이거 주면은 이 차를 이날 이거 여기까지 배달해 주십시오. 근데 배달했을 때 내가 원했던 게 아니라 데미지 난 거잖아요. 그러면 판 사람이 해결하는 건 쉽죠. 이런 거는 쉬워요. 이런 거는 누구가 싫은 거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판 사람한테 컴플레인 하시면 돼요. 방송이 끝난 후에 우리 김동서 변호사님께 전화 부탁드릴게요. 646-808-7375, 646-808-7375. 방송이 끝난 후에 전화 주셔야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응급조치하고 사고 나신 분들 전화하는 번호고요. 사무실로 전화 주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사무실 번호가 866번호인가요? 866-994-4949, 866-994-4949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지금 되겠습니다. 주셔도 돼요. 지금 전화해서 사무장님 찾으세요. 라디오 듣고 전화했습니다. 설명해 주시면은, 근데 설명을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세히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전화 주세요. 네네. 자,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뒤에서 들이받은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분은 가만히 있는데 뒤에서 들이받으셨어요. 그래서 경찰이 오셨대요. 잘 됐죠. 그래서 정보 교환하는 걸 보고 토잉카까지 불러주고 가셨대요. 경찰이? 네. 근데 상대방 차는 완전히 박살이 난 상태래요. 그 본인 차는 뒤에 조금 호미등 있는 부분이 이제 찌그러지신 거예요. 일단 토잉차로 집으로 가져오셨대요. 그런데 일주일 넘어가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대요. 상대 보험사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연락 안 올 거예요. 그래요? 왜요? 액션을 본인이 액션을 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클레임을 걸어야 된다고요. 경찰이 인포메이션 교환을 했다는 건 말은 본인들끼리 교환하고 끝내라 그런 말인지 아니면 경찰이 인포메이션을 다 받아가지고 상황을 입증을 해서 경찰 리포트 써주는지 그거 먼저 파악해야 되고요. 경찰 리포트가 있으면 그 안에 보면 이제 보험 인포메이션 다 있거든요. 그러면은 보험에서 연락을 하셔서 내 차 나 서 있는데 당신 가입자가 내 차 뒤로 쳐가지고 나 차 데미지 났습니다. 토잉까지 했습니다. 내 차 못 쓰니까 좀 렌트카까지 해주세요. 클레임을 해야 돼요. 이분이 액션을 취하셔야 되는군요. 기다리시면 안 되고. 가만히 있으면은 안 돼요. 그러면 상대방 쪽이 가해자잖아요. 클레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다고요. 그렇군요. 그렇잖아요. 보험 올라가니까 클레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누구 손해예요? 피해자 손해잖아요. 그럼요. 피해자가 먼저 액션을 취해야 돼요. 그렇군요. 그럼 제일 먼저 본인의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나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 사고가 나면은 클레임이 세 가지예요. 차 데미지 난 거 고쳐야 되는 거. 몸 치료 받는 거, 다치셨으면, 그다음에 보상금 받는 거. 그렇잖아요? 그러면 차 데미지 난 거는 본인 보험을 통해서 고칠 수도 있고요. 상대방 보험을 통해서 고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는 서 있는 차를 뒤에 부딪혔고 견인 될 정도면 운전 당장 못하는 차량이잖아요. 그러면은 원하시면은 상대방 보험을 하셔도 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상대방 보험이 과실이 입증이 되고 어저스터가 선임이 돼서 인스펙션이 끝나야지 이제 차를 고칠 수 있고 렌터카가 나와요, 보통. 그러니까 빨리 그냥 입증할 수 있으면 이제 렌터카까지 해서 이제 상대방 보험을 하셔도 되고, 본인이 컬리션 커버리지, 그러니까 한국말로 풀 커버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아세요? 풀 커버라는 말은 없는 거? 풀커버라는 말은 저희들끼리만 쓰는 저희들끼리만 쓰는 말이에요. 컬리션 커버리지, 컴프레hensive 커버리지 뭐 이런 건데. 그런 거 있으신 분들은 본인 보험 먼저 통해서 이제 차 고치실 수 있으세요. 디덕터블 내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근데 이거를 빨리 액션을 안 취하면은 그만큼 손해를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요새 살면서 차 없으면 얼마나 불편해요. 맞아요. 불편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하기 위해서 의뢰하는 게 이제 변호사 될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다치셨으면, 빨리 변호사 의뢰하세요. 의뢰하셔서 변호사님한테 상황을 설명하면 변호사님이 저희 사무실에 이렇게 해요. 의뢰를 받으면 경찰 리포트도 저희가 픽업해드리고요. 그다음에 클레임 셋업은 빨리 해요. 받자마자 클레임 셋업 먼저 한다고요. 그다음 이런 상황에서는 어저스터 선임이 돼서 클레임 넘버 받아서 레저베이션 넘버 받아서 렌트카 먼저 받게 해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고쳐야 되는지 이런 건 이제 천천히 할 수 있게. 운전할 수 있게 먼저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의뢰인이 안 불편하고 또 치료받으시러 가는데도 편안하게 다닐 수 있게 해드려야지 열심히 다니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제일 빠른데 중요한 건 사고 났다. 상대방이 알아서 다 해주겠지. 그거는 큰 오산이에요. 본인이 액션을 취하셔야 돼요. 그렇군요. 그동안 이제 차를 집에 놓으셔가지고 자비로 택시 타고 왔다 갔다 하셨대요. 이런 거는 나중에 보상받을 수 있나요? 어떤 이유로 택시를 탔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증병원 다니는데 택시를 탔다. 그럼 영수증 있으면 리임버스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당하게 사고가 나서 피해본 거는 보상금을 다 받는 게 저희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고가 났어요. 의뢰인이 다쳤어요. 다친 것만 받는 게 아니고 사고 때문에 택시비도 썼고 일도 못해가지고 돈도 덜 벌었고 삶도 바뀌었고 옛날에는 진짜 뭐 이것저것 하는 사람이 지금 차 사고 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 다음에 내 quality of living 내가 진짜 즐기고 몸도 좋고 이랬던 사람이 삶 자체가 재미없어졌다. 쉽게 말해서. 그것도 금전적으로 받아내는 게 변호사 일이에요. 그렇군요.
그런 것까지 이제 또 도와주고 계시군요. 저도 골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차 사고 나가지고 골프를 못 치면 저한테는 되게 우울할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좋아하는 걸 못하게 되면 생활이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신혼부부예요. 애를 낳았어요. 애가 한 뭐 6개월이에요. 근데 차 사고 나서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애를 못 안아요. 못 안아줘요. 애는 커버리면 끝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큰 손해예요. 그렇죠. 그거는 금전적으로도 맞아요. 못 받아낼 수 있는 만큼 큰 손해잖아요. 그런 걸 금전적으로 받아내는 게 변호사 일이에요. 아, 그렇군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얘기를 해야지 알죠. 그렇죠. 얘기를 해야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의뢰인이 그래서 변호사한테 꼭 얘기를 하라는 거지. 지금 이분도 택시를 타고 다니셨다. 그럼 변호사님, 내가 지금 사고 나가지고 차 때문에 너무 불편해가지고 택시 타고 이렇게 돈을 썼습니다. 그럼 웬만하면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이 있으면 더 좋고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하고 싸울 때 당신 때문에 우리 의뢰인이 다쳤는데 다친 것만이 아니고 지금 택시비도 이렇게 나갔다 그런다. 너 다 내놔. 그게 이제 일이에요. 저희 하는 게 싸워서 받아내는 거죠. 그러면 의뢰인이 처음에 이제 얘기를 할 때 모든 거를 숨김없이 이렇게 좀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하셔야지 좋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의뢰인하고 상담하면 저는 좀 오래 걸려요. 다른 변호사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좀 물어보는 게 많아요. 사인 받는 것도 많고. 근데 그거는 내가 그냥 시간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의뢰인을 제대로 변호하고 최선을 다해서 많이 받아주려면은 모든 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악을 하는 사람이면은 음악은 되게 예민하잖아요. 조금만 근육이 제대로 안 되면은 못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운동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프로페셔널 야구 선수 이런 거 말고요. 취미로 야구할 수도 있고 축구할 수도 있잖아요. 조기축구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못하는 것도 다 들어가요. 사회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 얼마나 훌륭해요.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한인사회 봉사하시는 분들, 숨어 사시는 분들 엄청 많더라고요. 한인 봉사센터 KCS 알죠? 거기 은퇴하신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제가 보기엔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가서 또 할머니 할아버지 도와주시더라고요. 씻겨주시고 식사 제공해주시고 놀아주시고 다치시면 못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도 봤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고 상해가 사고 나서 다쳐서 보상금 받는 거는 변호사 필요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근데 그것 때문에 삶이 어떻게 바뀌었냐, 금전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냐, 이런 거를 파악을 해가지고 그 받아내는 게 이제 변호사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고 나잖아요. 다친 게 3분의 1이에요. 보상금 받는데. 금전적으로 현재, 과거, 미래. 금전적으로 손해보는 게 3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삶이 어떻게 봐? quality of living. 그러니까 내가 뭘 즐기고 못하고 이런 것들. 그게 3분의 1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싸울 때 그렇게 emphasis 두다 보니까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야, 의뢰인 이거 다쳤는데 뭐 이렇게 많이 달라고 그래? 이렇게 끝내버린다고요. 그러면 이거 다 따지다 보면은 입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오래 걸려요. 그래가지고 가끔씩 오래 걸릴 때 있어요. 입증하는데 상대방이 안 믿어주니까. 그래서 오래 걸리는 경우가 그럴 때 종종 있죠. 아니 그래도 이제 다치고 뭐 차가 찌그러지고 이런 걸 보다도 그 안의 것까지 이렇게 좀 파악을 해주셔가지고 해주시니까 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깊이 들어가 보면요, 제가 좀 마음이 짠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짠해질 때가 꽤 많아요. 지금 눈물 흘리시는 거 아니죠? 정말 그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딱딱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굉장히 따뜻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질문을 또 하나 드려볼게요. 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들도 모두 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 개인 보험이 없어도 말입니다. 라는 질문이 있어요. 뉴욕하고 뉴저지 다른데 뉴욕은 무조건 누구 차를 타잖아요? 그러면은 그 차에 있는 보험으로 다 할 수 있게 권한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 태우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주연 씨를 태웠다. 그러면은 주연 씨 내 차 타. 그 시점서부터는 주연 씨는 내 차 보험의 혜택을 다 가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내가 운전자 내 보험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본인 차에 타고 있으신 분은 무조건 모든 그 차 보험의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뉴저지는 반대예요. 뉴저지는 상관없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보험을 먼저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현 씨가 뉴저지에 있는 차를 뉴저지에 아시는 분
차를 탔어요. 네네. 사고가 났어요. 네. 그러면은 본인 차량 보험을 통해서 치료받고 다 하게 돼 있고요. 네. 근데 본인 차량 보험이 없다. 네. 그러면 가족의 차가 있으면 가족 차량 보험을 하게 돼 있고요. 네. 그것도 없다. 네. 그러면은 건강보험 있으면 건강보험으로 이제 치료받게 돼 있고요. 네. 그것도 없다. 네. 그러면 그때는 이제 그 차량 보험을 써서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제가 뉴욕 거주자건 말건 상관이 없이 뉴저지 사고 나면 그렇게 적용이 되나요? 뉴저지 법으로 따지면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로 네. 뉴욕 거주자인데 네. 보험이 없고 이랬다. 네. 그러면은 이제 노폴트 열릴 수도 있고요. 네. 그렇군요. 네. 방법이 없는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네. 중요한 거는 예외는 있어요. 네. 음주운전 하잖아요. 네. 음주운전 한 거 알고 옆에 탔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현 씨 보험 못 받아요. 노폴트 안 열려요. 안 열리는군요. 네. 본인이 알고 탔으니까. 네. 불법 행위하는 차를 탄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당연히 음주운전하는 사람은 노폴트 안 열리고 치료 못 받고. 네. 그런 예외는 있지만 네. 그거 빼고는 무슨 시나리오건 치료받을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파악하는 게 변호사의 일 중에 하나고요. 네네. 뭐 예를 들어서 보행자인데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치고 이 나쁜 사람이 도망갔어요. 네. 누군지 몰라요. 네. 차도 없고 보험도 없고 네. 아무것도 친분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세요. 네. 우리 생각하면 그런 사람은 치료 못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보상금도 못 받고요. 네. 치료도 받고 보상금도 받아요. 진짜요? 네. 오. 그 플리가라고요? 네. 네. 뉴저지는 플리가, 네. 뉴욕에는 엔비액.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뭐냐면 우리가 보험을 들 때 적어도 라이빌리티 보험을 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지 차를 운전하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면 라이선스도 뺏기고 네. 서스펜션 당하고 이러잖아요. 네네. 그 보험 가입할 때 그 한 부분을 싹 띄어가지고 보험회사에다가 다른 보험회사 돈을 모아요. 네. 엔비액, 뉴욕은 엔비액, 뉴욕은 플리가. 네. 네, 그게 뭐냐면은 이런 상황에서 보험이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네. 거기다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노폴도 5만 불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보상금도 받을 수 있고. 그렇군요. 네, 많이는 안 나오지만 받을 수 있다. 보행자 사고를 당하신 분들 중에서 저기 아무것도 없으신 분들도 그냥 포기하실 것이 아니네요. 네. 그러니까 좀 안타까워요. 저 어떤 한 분은 진짜 열심히 사시는 분이세요. 네. 열심히 사시는 분이 간호사세요. 네. 진짜 요새 간호사 얼마나 위험해요. 그럼요. 네. 열심히 봉사하고 진짜 자기 건강을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고 네. 모험을 하면서까지 그렇죠.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인데 퇴근길에 우회전하는 차한테 치였어요. 네. 치였는데 도망가 버렸어요. 아이고. 그 주변에 CCTV 다 뒤졌는데 못 찾아요. 네. 다행히 이분은 차도 있고 네. 보험도 있잖아요. 네네. 네, 그래가지고 혜택 다 받으셨어요. 치료도 다 받고 네. 오랫동안 입원하셨어요. 네, 아이고. 네, 수술도 큰 수술하셨고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조사 중이에요. 네. 그렇지만 그거는 떠나서 네. 조사는 조사대로 하되 네. 본인 보험을 통해서 이제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보험 드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군요. 네, 차보험으로. 차보험. 네, 보상까지 다. 네. 네. 차보험을 들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한국 분들은 또 솔직히 말해서 좀 싼 거, 네. 네, 간단한 거 이렇게 좀 많이 찾으시잖아요. 네. 네.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보험도 좀 좋은 거 가지고 계시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얘가 참 안타까운 게요. 네. 이게 사고가 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팬데믹도 그렇고 네. 9.11 터졌을 때 이렇게 사고가 네. 나잖아요. 한국 분들 피해 많이 보시는 분들 많이 봐요. 그러니까 돈 아끼려고 세금 제대로 보고 안 하시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이렇게 일이 터져가 나라에서 혜택을 줄게. 네, 그래도 이게 기록상 그게 안 돼 있으니까 못 받는 분들 꽤 많으시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왜냐면 네. 의뢰인들 가끔씩 전화 오세요. 네. 너무 힘들다고. 네네. 그러니까 네일 살롱 하시는 분들, 네. 식당 하시는 분들 힘드시다고. 네네. 본인 이제 사고 난 거라도 좀 어떻게 좀 빨리 받고 싶으셔 전화 오셔가지고 네네. 내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거든요. 네. 뭐 PPP라든지 EIDR 이런 거 알아보시라고. 네. 아니 그런 분야까지 상담을 해주시는 거예요? 안타까우니까요. 네. 그러면은 네. 세금 보고를 제대로 안 하셔가지고 혜택 못 보시는 그런 거 같이. 네. 보험도 똑같아요. 네네. 네, 많이 다치셨는데 세금 뭐 좀 돈 조금 아끼시려고 제대로 보험 안 하셔가지고 피해 보신 분들 많으시니까 네. 본인 보호하는 게 보험이잖아요. 그럼요. 네, 좀 네. 보험 장사하는 것 같은데 네네. 장사하는 거 아니고요. 네. 진짜 잘 보시고 네. 네, 잘 보호하셔서 네. 만약에 일 생기면 네. 다 혜택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 만약에 보험이 없으시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네. 김동수 변호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또 길을 또 찾으시면 그렇죠. 되잖아요. 상담 먼저 하신 네. 키예요. 그러니까 네. 나 지금 나 걸어가다 사람 치였는데 좀 아픈데 나는 신분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네. 돼요. 됩니다. 네. 네. 방법을 찾아드릴 수 있으니까 네. 무조건 먼저 변호사가 상담하셔야 돼요. 네. 김동수 변호사님 전화번호 1866-994-4949 1866-994-4949번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시간 내주신 우리 김동수 변호사님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안전운전 하시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꼭 안전운전 하겠습니다. 네. 자,